안녕하세요. SLLab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MV 딥러닝의 세 번째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자동차를 탐지한 것이고 탐지 결과가 박스로 나옵니다. 자, 선박 탐지를 한 결과입니다. 비행기 탐지, 흑백 영상이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 영상에서의 선박 탐지, 도로 위에서의 화살표 마킹 탐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함께 해볼 내용,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찾기.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항공사진 1과 2 이렇게 학습을 위한 영상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오브젝트를 사각형으로 마킹을 합니다. 어노테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거의 다 준비된 데이터가 주어질 것입니다. 확대해 보면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킹을 다 해놓았어요. 어노테이션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표준 레이블링 포맷이지만 ROI든 벡터든 변환하는 건 1도 아닙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 2장이 주어질 것이고 오른쪽과 같이 가로 1만, 세로 1만 크기의 image to classify.data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학습 모델을 적용해 볼 것입니다. 여기 보는 그림은 같은 영상인데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탐지를 한 결과와 픽셀 세그먼테이션으로 탐지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MV 딥러닝 가이드맵 대화창을 열면 갈 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른쪽의 픽셀 세그먼테이션은 찾고자 하는 대상 영역에서 경계선을 레이블링하고 이와 같이 찾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픽셀들을 매핑합니다. 찾고자 하는 대상의 분포와 면적을 분석하는 데 좋겠죠. 왼쪽의 오브젝트 디텍션은 찾고자 하는 대상을 둘러싸는 박스로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리고 탐지 결과 역시 대상 오브젝트를 둘러싸는 박스로 나옵니다. 위치와 개체수를 분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경계선을 정교하게 따내야 하는 픽셀 세그먼테이션에 비해 레이블링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MV 딥러닝 오브젝트 디텍션은 레티나넷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설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MV 딥러닝 1.2 버전부터 오브젝트 디텍션을 지원하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최소 8GB의 비디오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리눅스 두 가지 OS 모두 가능합니다. 딥러닝에 늘 나오는 대로 이번에도 레이블링, 훈련, 분류의 3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딥러닝 툴에서 딥러닝 가이드맵을 열면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중에 이미 만들어진 레이블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여기 보시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단계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가이드맵을 실행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새 모델 만들기, 레이블링 작업. MV 딥러닝 레이블링 툴은 작업 과정을 저장해 놓습니다.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내일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목으로 관리를 하는데 프로젝트 저장소와 이름을 지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찾기 편할 겁니다. 파일, 뉴 프로젝트, 이렇게 폴더를 지정하면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 파일을 열면 언제든 작업하던 과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레이블링을 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애인 주차 마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찾고자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왼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 클래스 이름은 핸디캡 스팟. 색은 문서에 나온 대로 파란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사실 색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면 되는 거고요. 훈련 데이터를 올려보겠습니다. 1번, 2번 데이터. 그래서 두 파일 모두 올립니다. 1번 항공 영상, 2번 항공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레이블링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0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의 클래스를 분류해야 되는데 레이블링 정보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습을 위해 레이블링 데이터가 제공된 것이 있으니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항공 영상 1번 선택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import annotation. 자, 1번 영상을 위해서 제공된 annotation 파일을 엽니다. 지금은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1대1 매칭,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자동 연결이 되는데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는 다대다 매칭일 경우에는 우리가 양쪽을 클릭해서 쌍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불러오기가 끝나면 여기에 있는 이 0으로 된 값이 1로 바뀌겠죠. 예, 이렇게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선택하고 같은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이 불러오기 과정이 끝나면 여기도 초록색으로 1로 또 값이 바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서 영상을 선택하고 드로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에 대해서 레이블링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노테이션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대를 해서 한번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마킹을 레이블링 해 놓은 거죠. 이렇게 레이어 매니저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레이블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메타데이터 뷰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64개의 레이블링을 해놓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영상에 대해서도 레이블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 두었고요. 더블 클릭해 보면 2번 영상에는 84개의 레이블이 현재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런 박스들을 직접 그려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조금 연습해 보라고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 4개의 빈틈을 남겨두었습니다. 직접 그려보도록 하죠. 1번 영상을 선택하고 드로우 하면 1번 영상에 대해서 레이블링 작업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 4개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여지를 좀 남겨 놓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레이블링을 해보죠. 지금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클래스 핸디캡 스팟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요 하늘색 핸들링 마크를 이용해서 크기는 조정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자, 레이블링이 끝났습니다. 학습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트레인 버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데이터셋, 학습 영상을 여러 장의 패치들로 잘라내서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사용할 비율을 나눕니다. 지금 설정은 8대2를 의미하는 거예요. 셔플 레스터는 이러한 패치들을 순서대로 쓸 것인지 한번 섞어서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카드 섞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드 스몰 피처스는 레이블 박스를 받아들이는 최소 크기가 25 곱하기 25 픽셀입니다. 이보다 작은 레이블의 경우 박스를 좀 키워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그먼테이션은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이리저리 회전을 시켜보고 하여서 우리가 제공한 레이블 정보를 좀 더 다양하게 분량을 늘려서 활용하는 옵션입니다. 반복 학습 횟수는 문서상으로는 레이블이 충분히 많을 경우 디폴트 값이 25회 정도인데 레이블 수가 적을 경우 반복 학습 횟수를 50에서 75회 정도 시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시켜보고 손실 곡선이 낮은 값으로 완전히 수렴하지 않으면 횟수를 더 늘려보세요. 배치당 패치의 수, 이 값은 학습 계산의 묶음 단위입니다. 한 번에 패치 몇 장씩 돌릴 것인지 지정하는 것인데 그래픽카드의 메모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패치의 디폴트 크기가 640 곱하기 640인데 비디오 메모리가 8GB 정도 되면 4장 정도까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메모리가 12GB 정도 되면 한 번에 10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피처 패치 사용률은 1%에서 100%까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1이 100%를 의미하죠. 레이블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중 일부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패치 비율, 이 값은 레이블 정보가 없는 백그라운드 패치들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지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영상을 분석해서 선박을 탐지할 때 백그라운드 패치를 15% 적용하고 반복 학습 횟수를 45회 수행한 경우와 백그라운드 패치를 25% 적용하고 반복 학습을 60회 수행한 경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 패치 사용률을 높이고 반복 학습을 늘리면 false positive, 오탐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웃풋 모델은 반복 학습 중 손실이 가장 작은 고득점 모델을 남기는 것이고 여기 레스트 모델은 최종 학습 횟수, 여기에서는 에포크가 60이니까 60번째 생성한 모델을 남기는 것입니다. 학습이 끝났습니다. 딥러닝 학습은 GPU로 계산하고 GPU 성능을 거의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U 온도도 올라가고요. 비디오 메모리 8GB를 거의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았더니 비디오 메모리가 좀 남는다 그러면 이 값을 한두 장 더 늘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때 이 그래픽 메모리가 모자라면 메모리 부족 에러가 날 것이고 이 값을 조금 줄여서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학습이 진행되면서 모델 훈련 상황 진행창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손실값이나 검증 손실값이 일시적으로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은 값으로 떨어지면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면 웹브라우저에 텐서보드가 자동으로 열릴 텐데 이와 같이 시계열 그래프로 손실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값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낮은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값이 수렴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중단을 하고 다시 학습을 시도해 보아야 하고 최종 횟수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최종 수렴에 이르기 전인 경우로 보인다면 학습 횟수를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생성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탐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탐지 대상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보이네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 영상은 이만했습니다. 영상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딥러닝 가이드 맵에서 백 버튼으로 앞으로 가면 자, 이제 분류 단계 탐색 대상 영상 그리고 앞 단계에서 생성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탐지된 오브젝트의 후보들에 대해서 모두 신뢰도 컨피던스 레벨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0.85 이상인 것만 찾아라 하는 설정인데 이 값이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 값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신뢰도의 커트라인으로 일단 설정해서 많이 찾은 다음에 후처리 단계에서 재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검출 프로세스는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겹치는 것도 허용합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0.0은 겹치는 것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겹쳐 그리는 경우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후 결과를 검토할 때 보겠지만 탐지 박스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성되는 결과물은 쉐이프 벡터입니다. 탐지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는데요. 문제 없어 보이죠? 잘 찾았네요.
그래도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찾은 것 같은데 노란색 화살표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표식을 하나로 찾은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못 찾았죠. 탐지 파라미터 설정에서 겹침을 허용하지 않았죠. 만약에 찾게 되면 박스가 겹쳐지겠죠. 이런 부분에 탐지 박스가 겹치지 않고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겹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봐서는 잘 찾은 것 같은데 노란색 화살표 표시 부분을 보면 이 건물의 굴뚝인가요? 지붕에 있는 구조물, 주차 마크일 리가 없죠. 지붕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파란색 자동차를 오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들을 탐지했는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지붕에 있는 구조물, 이런 것은 영상의 해상도가 더 높아지면 몰라도 지금 해상도에서는 언뜻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과 비슷합니다. 물론 사람은 이거 지붕 위에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주차 표식일 리가 없다. 이렇게 2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 레이블만 뜯어놓고 보면 정말 비슷하죠. 이런 부분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면 아닌 게 분명한데 사람 생각에는 일단 저 위치가 주차장 위치가 아니긴 하죠. 딥러닝 모델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찾은 경우인데 왼쪽 부분은 그림자가 겹쳤는데도 기특하게 잘 찾은 경우이고 오른쪽에서도 흐리게 지워졌는데도 잘 찾았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기도 비슷하게 좀 더 많이 지워졌지만 표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찾게 되면 또 박스가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설정상 찾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영상 전반의 탐지 결과를 둘러보면 왜 어떤 부분을 오탐지했는지, 왜 어떤 부분을 찾지 못했는지 컴퓨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우습지만 하여간 모델의 효율성과 한계,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몇 개나 찾았을까요? 여기 레이어 매니저에서 탐지 결과 벡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 메뉴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오브젝트는 컨피던스 레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166개를 지금 찾은 상태이고 0.85점 이상을 찾으라고 우리가 파라미터 설정을 했죠. 166번. 얘는 누구냐? 찾아보면 얘네요. 예, 오탐지네요. 이와 같이 컨피던스 레벨이 낮은 것부터 찾아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디트 벡터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 하면 166번은 이제 지워졌습니다. 165번도 한번 볼까요? 잘못 찾은 거네요. 지붕 위에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 점수가 낮다고 모두 오탐지는 아니고 점수가 높다고 모두 정탐지는 아니지만 컨피던스 레벨은 이와 같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에 언급되었던 이 부분 두 개를 동시에 찾았거나 아니면 지금 겹친 문제 때문에 못 찾았거나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에디트 벡터 지금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자,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벡터를 하면 이와 같이 레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양 안 예쁜데 잘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수정된 벡터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Save As 해서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이드맵을 보면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탐지 결과를 정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컨피던스 레벨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우리가 0.85점까지를 커트라인으로 두고 이제 와서 0.3
뭐 0.24 이렇게 값을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낮은 신뢰도의 오브젝트를 모두 목록화한 후에 이 단계에서 값을 높여가면서 쳐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겹침 허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제와 같이 겹침 대상을 다 0.0으로 했으니까 모두 다 제외시켜 놓고 이제 와서 겹침을 허용한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어느 정도 겹침을 허용했다가 지금 단계, 포스트 프로세스 단계에서 값을 낮추어서 너무 많은 중복을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걸러내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에 intersection over self 필터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리고 그 값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러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왼쪽과 같이 두 박스가 서로 의미 있는 덩치를 가지면 전체 유니온 대비 겹침 면적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두 박스의 체급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전체 대비 겹침 면적은 작은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파란색 박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겹친 상태에 가깝거든요. 심지어는 파란색 박스가 빨간 박스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앞 단계에서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으로 먼저 걸러내고 남은 박스들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인터섹션 오버 셀프 필터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첫 탐지 후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재분류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런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에디트 벡터로 오탐지를 지우고 크리에이트 벡터로 미탐지를 손으로 찾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